17세기 초 우리나라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전란을 수습하며 선조에 이어 광해군이 왕이 올랐으나 1623년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즉위하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여 명나라와 청나라가 공존하는 명청교체기로 명말총초라하는데, 조선에서는 청과 화친하자는 주하론과 청과의 화친을 거부하자는 촉하론으로 나뉘어 서로 갑론을박하다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치르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에도 막부가 수립되었고 난가쿠가 등장하게 되는데, 난가쿠란 네덜란드 학문을 말합니다. 이 시기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영국에서는 제임스 1세의 왕명에 의해 킹 제임스 왕약 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비록 킹 제임스 성경이 영국 가톨릭을 위한 것이며 청교도들의 탄압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그로 인해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어 그들의 선교는 세계를 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킹 제임스 성경은 영어의 영향력과 위상을 높였으며 이 성경을 권위역 성경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여기서 권위란 학자들의 권위가 아닌 영국 정부의 권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신성 로마 제국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기독교 종교 전쟁, 30년 전쟁이 발발합니다. 같은 신을 믿지만 믿는 방법을 명분으로 각종 실리와 정치적 입김에 의해 큰 희생과 각종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된 유럽은 종교와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와 경제, 다방면에서 세계를 압도할 화력과 지식을 습득하여 이제 그들의 무대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637년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동인도에서는 상인과 무역업자라는 세 계층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저택을 짓고 고급 옷을 입었으며 그림과 도자기를 사들였습니다. 2월 1일 네덜란드의 직물 상인인 피터츠 비난츠가 일요일 점식사에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중 최근에 남편을 잃은 스타우트 부인은 상당한 유산을 상속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최신 사치품 튤립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튤립의 원산지는 중국 서부의 산지입니다. 터키의 탐험가들이 유럽으로 알뿌리를 들여왔습니다. 네덜란드의 원예가들은 1000가지가 넘는 다채로운 색상의 개량 튤립을 만들어냈고, 튤립 투기 바람이 전국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1608년 네덜란드 상인들이 암스테르담에 세계 최초의 증권 거래소를 세웠습니다. 동인도 회사 주식을 사고 팔았습니다. 이 새로운 기관의 등장으로 인류는 영리기업과 투기에 새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상인들이 주식 거래로 큰 돈을 벌기 시작하자 다른 네덜란드인들도 돈을 쉽게 벌고 싶어졌고, 튤립 시장에서 그 기회를 찾았습니다. 알뿌리의 개당 가격이 매 시간 치솟았습니다.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핸드리안 비난츠는 스타우트 부인에게 희귀종 튤립 알뿌리를 450g을 도시의 집 한 채 가격인 1400플로린에 사겠냐고 물었습니다. 이 튤립의 가격은 지난 6주 동안 11배나 상승했습니다. 정말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하를럼의 골든 그레이프와 같은 술집에서 하는 밀실 거래가 튤립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온갖 종류의 도박을 좋아했는데 튤립 열풍만한 장사가 없었습니다. 경매 한 건을 시작할 때마다 판매자가 와인을 돌렸습니다. 많은 구매자들이 알뿌리를 살 돈이 없어 서로 차용증만 써줬습니다. 술이 들어갈수록 가격은 더 빨리 치솟았습니다. 스타우트 부인은 아직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알뿌리 값을 지불할 때에 맞춰 유산을 받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손님 야크호프 더블럭이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8일간 보증을 서주겠다고 했습니다. 스타우트 부인은 알뿌리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곧 또 다른 손님이 그 알뿌리를 자신에게 판다면 그 자리에서 플로린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크호프 더블럭은 튤립을 팔지 말라고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스타우트 부인이 제때 돈을 못 내면 튤립은 8일 전 가격으로 야크호프의 소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튤립 가격은 매시간 오르고 있으니 야크호프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틀 후에도 알뿌리 가격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돈과 와인의 흐름도 활발했습니다. 경매인이 튤립의 알뿌리 입찰 가격으로 1250플로린을 내걸었습니다. 1200플로린, 1100플로린, 1000플로린, 신용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현금이 오가지 않는 가운데 광적인 매매는 갑자기 끝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세계 최초의 금융버블이 터져버렸습니다. 비난츠 가족은 공증인을 불렀습니다. 야크호프 더블릭은 알뿌리 값을 내준다는 약속을 어겼고, 스타우트 부인은 빚과 알뿌리만 남았습니다. 그녀가 그 꽃을 피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튤립 투기가 수천 명을 파멸시켰지만 네덜란드 경제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세계무역, 국제기업, 증권거래소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겨우 150년 만에 유럽은 약탈자들에서 민영기업으로 변신했습니다.
새로운 상인 계급은 가톨릭 교회의 권력을 거부했고 더 부유해졌고 그 세력은 거대해졌습니다. 한편 유럽의 번영은 세계 곳곳에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예들이 저항하고 과학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되는 혁명의 시대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작이 보고 싶고 원작이 궁금한 개굴 리뷰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